네, 안녕하세요. 옆집 한의사 은희 언니 이은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지만 그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성 이야기. 성이라는 말 한마디에도 얼굴이 빨개지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왜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요? 사실 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는 꼭 제대로 알아야 되고 이야기해야만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에 대해서 쉬쉬하게 된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성은 은밀한 것으로 치부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또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건 부끄럽고 더러운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좀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겉으로만.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성도 그렇게 부끄럽고 더러운 걸까요? 성이라는 게 얼마나 재밌고 또 즐거운 건데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와 또 나눈다는 거는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앞으로 그 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낱낱이 그리고 솔직하고 가감없이 앞으로 해보려고 해요. 어때요? 저와 함께 그 이야기를 해보면. 저 혼자 하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 첫 이야기로 성과 건강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왜냐고요? 저는 질병을 치료하는 한의사니까요. 그래서 초록장에 검색을 좀 해봤어요. 요즘 사람들은 뭘 궁금해하나 하고요. 지금 왠지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것 같은 20, 30대는 무엇에 관심 있나? 성별에 구분 없이. 네, 물론 섹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첫 시간부터 우리가 섹스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제 이미지가 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저 한의사인데. 네, 그래서 섹스와 건강을 좀 들여다봤더니 의외로 성병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병 하니까 한 80% 정도는 에이즈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에이즈 무섭죠. 그래서 그만큼 더 알려진 질병이고요. 그 외에도 매독, 임질, 요도염, 성기 단순포진, 이름도 어려운 클라미디아 감염증, 칸디다 질염 등등. 사실 성병은 종류만 해도 3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성병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또 성에 대해서 우리가 워낙 쉬쉬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성병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더 즐거운 성생활, 우리가 좋아하는 섹스를 즐길 수가 있고 내 건강도 지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성병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들, 궁금해하는 것들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이 질문 정말 많았어요. 전 이 질문들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이게 증상이 있어서 이걸 질문하는 걸까? 아니면 증상은 없지만 의심될 만한 행동들을 해서 질문하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몸에 이상 반응이 있었다면 바로 의료기관을 찾는 게 맞겠죠.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온라인 진단을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만큼 이와 같은 질환들로 인해서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끄러워서? 아니면은 진짜 질환으로 확진받을까봐 두려워서? 또는 성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런 질환일수록 의료기관과 친해져야 되고 당연히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물론 우리 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본론으로 돌아가서 성병에 걸리면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성기에 가려움이 있어요. 또 소변을 볼 때 따끔거린다든지 여성의 지리는 남성의 음경, 그리고 항문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분비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성기 주변에 피부가 헐거나 물집이 생기기도 해요. 또 성기 주변에 임파선이 붓는다든지 우리가 손으로 했을 때 만져질 수도 있고 또 열이 많이 난다거나 근육통, 피로감이 느껴지고 또 여성은 아랫배가 아프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에게 의심 증상이 없더라도
만약 자신과 성관계를 했던 상대방이 성병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꼭 의료기관을 찾아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왜냐? 여기서 두 번째 궁금증으로 가볼게요. 네,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병은 잠복기가 있어서 증상이 바로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어제 나랑 성관계를 했던 파트너가 알고 보니까 성병에 걸렸다더라. 나 너무 불안해. 그러면서 오늘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성병 검사하면 대부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온다는 거죠. 요도염이나 연성하감, 사면발이, 옴 등은 증상 발현이 좀 빠른 편이지만 매독, 에이즈, 콘딜로마, 헤르페스, 클라미디아, 또 트리코모나스 감염 같은 경우는 잠복기가 좀 길어서 증상 발현이 경미하거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검사를 해봐야 할까요? 그건 질환의 종류마다 잠복기가 달라서 가급적이면 잠복기 이후에 검사를 하는 게 좋아요. 성기에 염증이 생기는 인질,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칸디다 질염은 최대 잠복기가 7일인데요. 성관계 2, 3일 이후에도 검사가 가능하긴 해요. 그렇지만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최대 잠복기 이후에 검사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단순포진 바이러스인 헤르페스는 최대 잠복기가 10일, 클라미디아는 3주, 성기에 사마귀 형태의 작은 혹이 생겨 곤지름이라고도 불리는 HPV와 걸리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매독은 3개월, 그리고 에이즈도 최대 잠복기가 3개월인데 성관계 6주 이후부터 항체 검사가 가능하고 항원 검사는 3주에서 5주 후에도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가급적이면 최대 잠복기 이후를 검사 시기로 잡는 게 좋고요. 한꺼번에 모든 검사를 하고 싶다 싶으면 성관계 후 적어도 3개월 뒤에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물론 그 사이에 다른 성관계는 없어야 돼요. 면역력이 또 좋은 사람은 성병에 걸렸다고 해도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의심 가는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싶으면 정기적으로 1년에 1에서 2회 정도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절대 네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닙니다. 성병이라고 생각하면 직접적인 성접촉에 의해서만 전염이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실 성병은 성관계 외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감염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병에 걸린 사람을 이 사람은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편견이에요. 왜냐하면 성관계 경험이 없는 사람도 성병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성병에 걸린 사람들을 오해하는 이런 시선들 때문에 더욱이 성병 치료를 미루게 되고 성병을 방치하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요. 성병은 다양한 경로로 감염되기 때문에 내가 성병 증상이 있는 것 같아 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성병에 걸린 걸 확인한 즉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해요.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할 경우에는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고 심하면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태로까지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의학이 발달하면서 물론 최근에는 혈액에 의한 감염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는 없지만 과거에는 수혈에 의한 감염이라든지 주사기를 통한 감염, 의료사고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특히 수혈에 의한 감염으로는 에이즈가 가장 흔했죠. 에이즈는 악수나 포, 키스로는 감염되진 않아요. 키스로만으로 감염이 될 수 있는 성병은 사실 따로 있어요. 바로 매독인데 매독은 감염 사실을 모르고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환이에요. 그런데 이 매독이 키스만으로 전염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매독은 점막과 표피를 통해 침투하는 균이기 때문에 감염자와 칫솔이나 면도기를 같이 쓰면 안 돼요. 매독 외에 단순포진인 헤르페스 역시 키스로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유의해야겠죠. 그리고 성병에 걸린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에 또는 출생 후에 성병에 걸린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 아기도 에이즈나 인질, 클라미디아 등의 성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만약 임신 중에 이와 같은 성병이 있는 걸 미리 진단을 받았다면 적절한 치료를 꼭 하셔서 뱃속에 아이가 감염되는 걸 막아야 되고요. 분만 시에 산도에 의해서 감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기를 출산하기도 해요. 이 외에도 피부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성병도 있는데요.
사면발이나 옴 등은 감염자의 옷이나 침구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가 있어요. 또 대중 목욕탕이나 수영장, 헬스장, 우리가 가는 찜질방, 단체 여행 등에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감염이 될 수가 있고, 아주 드물게는 어린이한테도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 감염이 됐을 때는 사용했던 침구와 옷 등은 꼭 삶아서 빨아야 돼요. 그렇다면 직접적인 성접촉이 아닌 경우에도 성병에 감염될 수 있다면 성병에 걸린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100% 다 감염이 되는 걸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성병에 걸린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반드시 성병에 다 걸리는 건 아니에요. 원인균에 따라서 전염되는 위험도가 다르기도 하고, 같은 균이라도 병이 얼마나 진행됐는가에 따라서 성기의 점막 손상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서 성병이 걸릴 수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성병이 함께 감염돼 있는지, 성별 및 성관계 방식, 횟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감염이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성병 검사는 가까운 보건소나 산부인과, 비뇨기과, 감염내과, 그리고 드물게 피부과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성병은 종류가 다양하고 종류에 따라 증상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한 가지 검사 또는 한 가지 방법이 모든 성병 검사가 될 수는 없어요. 보통 소변과 혈액, 분비물을 채취해서 세포 바이러스 균 검사, 멀티 PCR 유전자 검사 등을 하고, 피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확대경을 통해서 질환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질환의 종류와 진행 정도, 그리고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성병에 걸렸다고 해서 내일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그렇게 좌절감에 빠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하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고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큰 문제가 되는 거지, 모든 성병 자체가 치료가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성병은 원인별로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으로는 에이즈, 헤르페스, 인유두종 등이 있고, 세균이 원인인 경우는 매독, 임질, 그리고 곰팡이나 원충에 의한 칸디다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 사면발이, 옴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바이러스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병은 완치가 가능한데요. 세균이 원인인 매독과 임질은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 등을 투약하는 것으로 치료가 가능해요. 질환의 종류와 증상, 노출 기간에 따라서 치료 방법과 치료 기간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증상의 완화와 완치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받아야 돼요. 성병은 사실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예방이에요. 우선 성관계 시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물론 콘돔이 가장 효과적인 성병 예방 수단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또 완벽히 안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면발이, 옴 등은 콘돔으로부터는 보호가 되지 않는 음부라든지 서해부의 피부 접촉 또는 여성의 분비물과 남성의 피부관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가 있어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콘돔을 사용하는 경우에 감염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걸로 알려지긴 했지만 100% 막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돔은 성병 예방 및 원치 않는 임신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편리하면서도 간단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성병이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성관계는 가급적 갖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그리고 간혹 성관계 전에 혹시 항생제 복용하면 성병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항생제 과용으로 인해서 질염에 노출될 수도 있고 항생제 내성, 그리고 항생제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오히려 늦어져서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관계 전에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성병에 대한 궁금증들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어떻게 궁금했던 것들이 좀 해결이 됐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사실 이래요. 성병이 의심된다?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필요하다면 검사를 받고 확진을 받으면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병원에 가는 게 부끄럽다는 이유로 또 성에 관련돼서 민망하다고 내 증상을 방치하고 감추려고만 한다면
혹시라도 성병에 감염됐을지도 모를 환자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가능성도 있고요. 환자 본인의 건강과 생명뿐 아니라 미래에 태어나는 자녀의 건강까지도 위협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섹스라는 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종족 번식이 목적이 아니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성병에 대한 궁금증들을 얘기하면서 자주 등장했던 성병들의 종류, 또 종류마다 어떤 증상이 있는지, 어느 정도 위험한지 좀 더 깊게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나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로 주저하지 마시고 똑똑 여기로 두드려 주세요. 버선발로 뛰어나갈게요. 그럼 지금까지 옆집 한의사 윤희 언니 이은이었습니다.